먹고 사는 얘기보다 더 재밌는 패션과 패션 피플들의 진짜 이야기. 아무도 모르는 우리들만 아는 우리들의 이야기. B급 문화 전달자들이 전하는 진짜 레알 패션 스토리. 패션쇼 113회 1부 시작합니다. 시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패션쇼 DJ강 강DJ 강민입니다. 영화 미나리로 제93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여우조연상을 수상한 윤여정 씨의 레드카펫 패션이 화제가 됐습니다. 연기뿐만 아니라 패션 센스도 남다르다는 호평이 이어졌는데요. 74세 노장 배우 윤여정 씨의 패션 멘토는 다름 아닌 누굴까요? 김민희 씨였습니다. 윤여정 씨는요, 김민희에게 너 먼저 쇼핑을 하고 나서 나에게 꼭 연락을 해라 라고 말한 뒤에 김민희 씨가 산 옷을 똑같이 구입한다라고 방송에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이 둘의 나이 차이는 35년, 35살 차이가 나는데 이 두 사람이 입은 같은 옷의 느낌은 각자 매력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35년이라는 세월을 무색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패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윤여정 씨를 보면서 든 생각이 운 중에는 가장 좋은 운은 아무래도 말년운이 아닐까 싶습니다. 말년에 꽃을 피운 윤여정 씨의 수상 축하드리면서 네, 패션쇼 113회 1부 시작하겠습니다. 와, 예. 오늘 진짜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뭐가요? 뭔가 우리 프로그램의 성격과도 맞고 뭔가 기자처럼 잘 썼어. 처음이야. 고맙습니다. 돈 얘기가 딱 들어가는데 오늘 화제성과 오늘 너무 좀 피로했는데 칭찬이 저를 춤추게 하네요. 괜찮네. 예. 오늘 이렇게... 화장이 할로윈인 줄 알았어. 왜 그래? 알겠습니다. 아니 이뻐서. 진짜 변리사님 표정에 지금 상처받았어. 말로 죽이고 옆에서 표정으로 뭔가 이 형이 그걸 고쳐야 되는데 안 고쳐지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혀끌을 차는 표정이었어. 아니 나는 강 DJ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요? 칭찬해줬는데 나도 칭찬을 들었잖아. 그래서 이마에서 그렇지 뭐. 오늘 정말 경상도 사람이라. 좋았습니다. 예, 아무튼 표정이 좋은 표정 맞죠? 나 좋아가지고 놀라서 옆에 쳐다봤잖아요. 이런 얘기? 이러면서 쳐다봤잖아. 표정이 약간 떨떠름한 것 같아서. 아니야. 김민희 씨 맞죠? 유명한 배우분? 맞아요. 홍상수의 김민희. 예. 아무튼 이 두 분이서 이 패션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 좀 많이 한다고 합니다. 예. 근데 좀 수상하면서 수상 소감도 그랬고 패션도 그랬고 여러 가지 좀 화제가 됐는데 멋있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자신감인 것 같아.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에 가서 인터뷰를 하면 이렇게 한번 절어서 인터뷰를 하고 이렇게 언어의 장벽이 있다 보니까 절어서 표현하고 싶은 걸 제대로 못 하는데 맞아. 야 저렇게 당당하게 인터뷰를 할 수도 있구나. 통역을 통하면 또 그 느낌이 안 맞아요.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윤여정 씨를 한번 스페셜로 다뤘었는데 윤여정 씨 인터뷰를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 굉장히 오랜 시간 이 지금 연예계 이 진짜 소위 더럽고 더럽다는 이 연예계 판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활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비결이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내 이 굉장히 깐깐하고 까칠한 성격이 나를 지금 버티게 했다. 그 스태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깐깐하다고 합니다. 성격이. 출석 체크해 보겠습니다. 우리 박아나 나오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박아나입니다. 예. 사실 오늘 진짜 얼굴 좀 안 보여주고 싶은 날인데. 왜요? 제가 오늘 피부 시술하고 왔지 않습니까? 시술로 끝내죠. 시술 좀 해가지고. 수술까지는 아니고. 시술을 좀 하니까 이제 좀 붓고, 네, 그런 게 있어가지고. 웬만하면 저희가 팟캐스트로 진행되면 좋은데 또 유튜브 찍으니까. 이게 참 이렇게 마이크 뒤로 숨고 싶네요. 이렇게 저 얼굴 가려지나요? 안 가려져요. 가려질 거야. 나 얼굴 작다 그랬어. 괜찮아. 아무튼 시술을. 네. 예. 그리고 이제 보통 그렇게 관리실 같이 가면은 머리를 막 다 넘겨서 이렇게 관리를 해가지고 쉽게 말해서 우리가 왜 머리가 떡진다 그러죠.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머리띠 해가지고 다 넘겨가지고 하다 보니까 머리에 기름진단 말이에요.
우리는 한 번도 안 받아봐서. 그죠? 경험이 없죠? 남자들도 많이 가는데. 한번 가봐야 되겠네. 안 갈 거잖아요. 제모 이런 건 한번 해보고 싶다. 아, 제모. 와, 뽕 뽑겠다, 진짜. 네, 뽕 뽑. 예, 우리 태근 형님 나오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안태근 빌리사입니다. 예, 오늘도 에디 형이 네. 회사 일로 바쁜 관계로 네. 우리 태근 형님 나와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아니 근데 제가 그 소개를 해야 돼. 소개하기 전에 나는 그러면 매우 한가함처럼 사람처럼 보이잖아. 한가에서 나왔다고? 아니, 나는 매우 한가한 사람처럼 보이잖아. 그래, 아니지. 그게 팩트 아니에요? 그렇잖아. 뭐 약속 있었어요? 아니, 저녁에는 약속이 없지. 그러니까 안 바쁘니까 나왔다는 거 팩트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건 뭐 차치하고 나서라도 제가 그 지난주 방송 보면서 방송에서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그 유튜브를 보면서 느꼈던 게 우리 그 주식 방송 그 형님 누구시죠? 박찬일. 네. 우리 찬일이 형님이 리액션이 레간자처럼 너무 좋더라고.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옆에서 아무런 보이지가 않잖아요. 난 앞에 보고 얘기해. 옆에서 계속 이걸 해주더라고. 리포터네. 계속 이걸 해주더라고. 그래서 내 영상을 보는데 되게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그 찬일 형님 뭐 하시나? 그 사람이 옛날에 그런 사람이 아닌데. 많이 바뀌었나 봐요. 사람 돈을 벌면 여유가. 아니 그 형님 얼굴에도 깐깐함이 묻어나는데 그 리액션을 해주더라니까. 근데 의외로 또 눈이 촉촉하고 사슴 같은 분이에요. 오죽하면 살이 안 찌겠어. 아니 근데 친구끼리 디스하는 건가? 리액션이 좋았어요. 형도 그 모니터 한번 해보시고 네. 한번 따라해보시고. 지금도 끄덕끄덕. 누가 옆에서 얘기하면 할 게 없다 싶으면 눈을 좀 동그랗게 떠주고. 아니 근데 너무 비교한다 MC가. 게스트를 귀하게 대접해야지. 아니 우리 가족이니까. 무슨 가족한테 막대예요? 가족한테 원래 막대하는 거야. 진짜 이렇게 큰일 발언을. 아무튼 좀 모니터링 해주시고. 네. 우리 B급 인생 나오셨어요? 반갑습니다. B급 인생입니다. 예. 마스크 어떻게 지금 계속? 예. 괜찮습니다. 속도가 좋습니다. 이제 판매한 지 뭐 2주 본격적으로 판매한 지는 2주밖에 안 되는데 예. 반응이 괜찮아요. 지난주에 완판했고 한 아이템은 급하게 좀 들어와서 그것도 지금 다시 판매하고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물 들어올 때 노져합시다. 아니, 아까 김민지 씨 예. 잠깐 얘기가 나와서 근데 옷잘 입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김민지 씨가 패션 모델 출신. 그러니까 예전에 진짜로 신인 때 이제 막 10몇 살 때 그때 아마 스포트 리플레이인가 그 모델을 했을 거예요. 스포트 리플레이. 스포트 리플레이라고 있었어요. 원래 이제 이태리 리플레이를 티셔츠 여기. 맞아요. 맞아요. 알아. 그 브랜드인데 그 브랜드 모델을 했는데 그래서 우연히 뭐 행사장에서 이렇게 봤어요. 직접. 거짓말하고 머리부터 다리까지 그냥 일자 이렇게. 와. 머리도 요만한데 어깨도 요만해. 그리고 진짜로 거짓말하고 살이 하나도 없어요. 그지. 지금도. 와 진짜 놀랬다니까 사람이 저렇게 살 수 있구나 이런 걸 느꼈어요. 맞아요. 사람이 외모부터 다 엣지 있어. 제가 요즘 되게 바라는 게 엣지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제 시위에 안 파나? 하나 사와라 좀. 엣지 좀 사와라. 예, 좋습니다. 자, 113회 1부 첫 번째 코너 한 주간의 패션 이슈를 살펴보는 패션 브리핑 시간입니다. 네, 패션 브리핑 시작하면서 패션 시장 동향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4월 넷째 주 패션 시장은 코로나가 한창이던 작년 이맘때 수준으로 돌아간 듯한 느낌입니다. 4월 1일부터 25일까지 누계 매출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소폭 상승했지만 브랜드별 편차가 크고 여성복의 경우에는 작년과 엇비슷한 수준까지 내려앉은 모양새라는 평가입니다.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오던 아웃도어의 이 기간 매출도 1에서 4월 누계 매출보다 낮아지는 역전 현상까지 나타났고 여성복에서는 전년 대비 마이너스 신장률이 생겨날 정도로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4월 25일까지 누계 매출 신장률은 K2 33%, 노스페이스 48%, 디스커버리 42%, 네파 40%, 블랙야크 53%, 아이더가 7% 등이었고 코오롱 스포츠는 12%나 하락하면서 현재 상황을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여성복에서는 같은 기간 크로커다일 레이디가 19%, 올리비아 로렌 31%, 슈즈미스 18%, 디센 35%, 리스트 8%, 그리고 올리비아 하슬러 12%, 베스티벨리 52%였고 샤트레는 같은 기간에 마이너스 3%의 신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아동복에서는 뉴발란스 키즈가 78%로 성장하면서 여전히 시장 리드했고 또 블랙야크 키즈가 57%, 닥스 키즈 52, 플레이 키즈 프로 14%, 노스페이스 키즈 41, 필라 키즈 9%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예. 4월 넷째 주 패션 시장 매출 동향을 좀 살펴봤는데 지난주도 조금 안 좋았는데 뭐 물론 안 좋았던 거는 기저효과 이후로 지지난주부터 계속 좀 하락폭을 이어졌는데 지난주도 마찬가지야. 그렇죠. 그 전주에 비해서도 한 10% 정도 빠진 거고. 이게 뭐 수치 기억하시면 알겠지만 3월 대비해서는 거의 뭐 4분의 1 수준. 예. 그 정도 수준인 거예요. 신장률 자체만 놓고 보면. 근데 이게 날씨 영향도 지난주에 잠깐 얘기했지만 네. 그 있을 테고. 것 같아요. 너무 더위가 좀 일찍 왔고 그래서 여름 상품 매기가 일찍 시작됐는데 솔직히 여름 상품은 아직 뭐 원활하게 지금 공급이 안 된 상태이고 뭐 그런 여러 가지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또 쭉 올라가면서 소비 심리도 좀 위축된 것도 같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뭐 크게 이 걱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는데 5월이 이제 첫 주 시작되면 5월이 또 가정의 달, 그렇죠, 가족의 달 아니겠습니까? 달.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뭐 행사들이 굉장히 많아서 가장 손쉽게 잡고 이제 선물 드릴 수 있고 선물 줄 수 있는 게 옷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같이 모시고 한번 뭐 아울렛 가거나 이런 게 그러니까. 생기지. 예. 그래서 5월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기는 해요. 네. 다음 뉴스는요? 네, 다음 미디어 패션쇼가 지난해 매출 100대 기업의 실적을 바탕으로 카테고리별로 상황을 분석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카테고리로 종합 패션 기업의 지난해 실적을 분석해 봤습니다. 네. 종합 패션 기업은 여러 복종에서 패션 브랜드를 전개하는 중견 기업을 의미하기 때문에 대부분 대기업군에 속한 기업들이 포함이 되고요. 종합 패션 기업으로 분류되는 기업은 삼성물산 패션 부문을 비롯해서 신세계 인터내셔널, LF, 이랜드월드, 코오롱 인더스트리 F&C 부문, 신원, 세정, SG세계물산, 인디에프, 신세계 톰보이 이렇게 10개인데 모두 매출 100위에 포함이 됐습니다. 이들 10개 기업의 지난해 평균 매출은 7,188억 원이고 영업이익 평균은 52억 원이었고 매출은 2019년에 비해서 12.1%가량 하락했고 또 영업이익은 무려 85.8%나 하락했습니다. 이들 기업 중에서 매출 1위는 단연코 삼성물산이죠. 패션 부문에서 1조 5,450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고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1조 2,114억 원, LF가 1조 1,159억 원, 이랜드월드가 1조 549억 원 등으로 매출 1조 클럽에 포함이 됐습니다. 예. 이번에 1조 클럽에 포함된 게 그러면은 LF, 이랜드월드 4개죠, 4개. 신세계 인터내셔널, 삼성물산도 그 전에는 패션 부문이 1조까지는 못 올라갔었나요? 지금 있잖아요, 삼성물산 패션.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저번에. 전년도. 전년도에는 이거 평균量더 많아졌고. 더 많아졌고. 제가 이해를 잘 못했네요. 패션 부문. 그렇지. 제일모직하고 어쨌든 제일모직의 전신이 제일모직이잖아요. 제일모직 때부터 패션에서 1등은 항상 제일모직, 그러니까 삼성이었고. 지금 LF가 굉장히 많이 따라붙은 거예요. 예전에는 한 10년 전만 해도 반 정도 수준밖에 안 됐어요. LF가요? LF가 다른 데도 다. 다음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LF가 사내벤처로 인큐베이팅하던 스트리트 캐주얼 브랜드 던스트를 분할해서 독립법인을 설립한다는 뉴스입니다. 이를 위해서 LF는 던스트 사업 부문을 분할해 시티다츠를 설립했고요. 던스트는 2019년 2월 LF의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을 런칭해서 약 2년 2개월 만에 별도 법인으로 출범하게 됐습니다. LF는 해당 사업 부문의 자율적이고 전문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한 지배구조 체계를 확립해 빠르고 유연한 벤처 정신을 고취시키고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경영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LF는 던스트를 신호탄으로 사실상 독립적인 부문으로 운영 중인 일코르소와 에코너 등 MZ세대를 타깃으로 한 온라인 플랫폼 기반의 브랜드들도 향후 스타트업 체제로 전환시켜서 변화하는 시장에 대한 대응력과 또 속도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LF 소식이었는데 사실 제가 궁금한 거는 패션업계 예를 들어 대기업에서 이렇게 사내벤처로 운영하는 브랜드가 좀 많습니까?
사내벤처 개념이 이걸 어디까지 사내벤처라고 봐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것도 한 2, 3년 전부터 전체적으로 생겨난 거예요. 이게 패션 부분만이 아니고 예. 전 산업군에서 야 이게 페이퍼워킹 하지 말고 너희들끼리 한번 해봐. 그러면서 이제 독립적으로 주고 뭐 자금을 지원해주고 사업계획서 통과된 사람들에게 자금만 지원해주고 빠지는 관여 안 하는 이런 시스템들이 한 3, 4년 전부터 전 산업군에서 나타났어요. 근데 패션에서도 이제 몇 군데에서 이런 방식이 시작했고 LF 외에도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럼요. 있어요. 꽤 있어요.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지 꽤 많아요.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그런 것들을 제일 잘하고 성공한 브랜드도 있어요? 그건 모르겠다. 다음 뉴스는요? 네, 다음은 슈즈 스파 브랜드 슈펜이 유튜버 밤비걸과 협업해서 선보인 슈펜 밤비걸 여성화가 출시와 동시에 매출 기네스를 세웠다는 소식입니다. 패션 쇼핑앱 에이블리에서 단독 선발매한 봄 슈즈 2종이 출시 5일 만에 10,000켤레를 판매하면서 단일 상품으로는 최단 시간으로 억대 매출을 기록했고요. 또 슈펜 밤비걸은 슈펜이 최초로 여성 셀럽과 손을 잡고 상품의 기획에서 디자인까지 함께해서 출시한 상품이라고 하고요. 또 이번 협업은 지난달 서울 강남의 2030 여성을 위한 슈즈 전문 매장인 슈펜 W 론칭을 기념해서 진행됐고 또 43만 명의 구독자들에게 높은 인기를 끌고 있는 라이프스타일 전문 크리에이터 밤비걸이 3개월간 상품 기획과 디자인에 직접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슈펜과 밤비걸의 콜라보 이게 매출 기네스를 올렸다는 건 이게 기네스북에 등재됐다 뭐 이런 개념은 아닌 것 같고 그냥 클리셰로 쓴 거 같아요. 비유적으로 어쨌든 5일 만에 10,000켤레니까 그리고 5일 만에 10,000켤레라는 개념은 스포츠나 신발 만드는 사람들 판매하는 사람들에게는 기준점이에요. 베스트셀러의 기준점을 만족이라고 봐요. 네. 시간도? 시간은 아니고 시간은 엄청 밤비걸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서 내가 얘기를 못 하겠네. 알겠습니다. 우리한테 빼고 유명한 이 부자가 생겼어요. 네, 알겠습니다. 찬일이 형이 보고 싶네요. 다음 뉴스는요. 네. 이번 주 이슈 토크는 캐주얼 시장의 세대 교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이미 시장에서는 캐주얼 부분에 대한 세대 교체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유독 전통적인 유통, 그러니까 백화점, 가두점에서는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지적이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뉴스를 먼저 보면 미디어 패션쇼가 지난해 매출 100대 패션 기업의 실적을 카테고리별로 분석을 했지 않습니까? 캐주얼 시장은 매출은 물론이고 또 영업이익 모두 큰 폭으로 하락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들 기업의 지난해 평균 매출은 1,232억 원으로 전년에 1,452억 원에 비해서 15.2% 하락했고요. 또 평균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17억 원으로 전년 30억 원에 비해 크게 적자로 전환됐습니다. 눈여겨볼 대목은 대체적으로 매출이 하락하고 영업이익이 마이너스였지만 커버넛을 비롯해 여러 스트리트 브랜드를 절개하고 있는 베럴즈는 크게 약진했다는 것이고요. 또 베럴즈는 지난해 매출 850억 원으로 100대 기업에 처음으로 또 진입을 했고 특히 영업이익은 157억 원으로 캐주얼 전문 기업 중에 1위에 올랐습니다. 베럴즈의 사례에서 보이듯이 이 달라진 환경에 맞는 새로운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캐주얼 시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캐주얼 시장의 세대 교체. 네네네. 맞습니까? 네. 미디어 패션쇼가 또 매출 100대 패션 기업 실적을 분석하는 그런 뭡니까? 우리 언론사지 않습니까? 언론사입니까? 박 기자. 언론사지 않습니까? 박 차장. 여러 매체를 가지고 있는. 네. 그래서 미디어 패션쇼에서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번 다뤄보시죠. 시작해보세요. 자, 시장이 세대 교체 이루어져야 하는데 대기업처럼 큰 굵직굵직한 애들이 안 바뀌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백화점에나 가보면 요즘 애들이 살만한 캐주얼 브랜드가 없어요. 그럴 수 있어요. 캐주얼이라는 건 말 그대로 진짜 캐주얼하게 젊은 사람들이 입어야 되는 건데 그 군에 있는 브랜드들 보면 메인 타겟이 이미 40대, 50대예요. 그 전통적인 기존의 캐주얼 브랜드들 핫한 것보다 맞아요. 오래된. 그래서 지금 이제 20대, 30대 진짜 캐주얼을 메인으로 입어야 될 애들은 백화점에서 사지 않고 온라인에서 사는 거죠. 그 온라인 이번에 베럴즈 굉장히 눈여겨본 건 100대 기반의 이 스트리트 브랜드만을 가지고 하는 베럴즈라는 브랜드가
백대기반에 저는 이제 조금 튀는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아까 LF에서 사내벤처로 인큐베이팅해서 독립법인으로 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엑셀러레이팅 하거나 아니면 작은 업체 투자, 대기업이 투자하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지금 그러니까 산업 업종 분류 뭐 막론하고 굉장히 많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요런 유통에서 지금 유통이 지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으니까 패션 쪽에 예를 들어 괜찮은 브랜드들 이런 스타트업 기업들 투자를 해가지고 본인 뭐 그 유통사 백화점에만 유치를 할 수 있는 뭐 이런 전략도 좀 지금 일부 몇 군데에서는 그런 M들을 보여요. 하고 있습니다. 정보에서 이미 이런 그 최근에 스트리트 브랜드들로만 구성이 된 것들을 해요. 근데 그게 매출이 나올까요? 매출이 안 나온다. 아니 생각해봐요. 백화점은 이미 노후가 됐어요. 10대들이 백화점을 안 가는데 그것만 갖다 놓고 10대들한테 있는 것들을 갖다 놓는다고 10대들이 백화점을 오냐? 그러니까 그게 이제 모험인가? 그게 이제 스텝 바이 스텝인데, 그렇죠. 뭐 예를 들어 그런 브랜드들을 하고 그리고 뭐 10대들, 20대들이 올 수 있게끔 그 공간을 좀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게 이제 일반적인 생각. 이건 누구나 다 공통적으로 저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네. 나도 그렇고 지금 디자이너도 그렇고 백화점에 존재하는 사람도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래 해서 이제 생각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백화점은 당분간의 자기 수익을 포기하고라도 장기적인 것들을 위해서 얘네들에게 투자를 한다는 개념으로 마이너스가 나더라도 그네들이 그럴 수도 있겠고 수수료를 낮춰줘야 되는데 백화점이 과연 그럴 수 있을까? 불가능에 가까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니네들이 여기 들어오려면 이걸 주고 니네들이 손해를 봐. 이 뜻이거든요. 이 시그널이. 그러니까 내가 왜 굳이 그렇게 백화점은 왜 안 변하는 거예요? 왜 구조적으로 왜 그걸 돈 벌어야 되는 백화점 성격이 안 좋대요. 그러니까 돈을 벌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땅 따먹기로 돈을 벌었는데 그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돈을 벌 수 있느냐 회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백화점도 마찬가지지만 이 언론과 똑같은 거예요. 갑자기 언론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 이 언론은 기존에 이 돈 벌고 있던 이 생리를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절대 포기 못해요. 지금 트렌드는 저 위에 가 있는데 아직도 이 레거시 미디어의 이 고집을 고수하고 싶고 그걸 하는 이유는 백화점과 똑같은 이유이지 않겠습니까? 윗대가리들이 아직 바뀌지 않았으니까. 예? 도대체 누가 안 들어? 누가 안 바뀌고 있는 거예요? 참 답답하다 진짜.